네, 오늘 캠 방송에서는 대전광역시 시의회 조원희 부의장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7년도는 그 누가 물어봐도 대단히 다사다난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원희 시의원님의 2017년은 어떠했는지 좀 잠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의회 조원휘 부의장입니다. 의례적으로 이맘때쯤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2017년이야말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민혁명, 촛불혁명에 의해서 새롭게 장미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요. 또 대전시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 권서택 시장께서 또 낙마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제 지역구에서도 혐오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또 가열차게 집회도 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내는 이러한 일도 있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저도 참 오늘 처음 와보는 자리인데요. 네. 지금 그 대전광역시 관평동에 청지기 교회라고 하는 곳에 마련되는 상당히 아담하고 예쁘게 꾸며져 있는 그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오늘 이쪽 그 장소를 마련하게 된 이 동기가 어디 있으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 네. 우선 제가 여기 관평동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지기 교회인데요. 청지기 교회를 네. 섬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 1층 공간은 제이 카페라고 해서 예수님 카페 이런 제이 카페라고 해서 이 공유 공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 24시간 개방을 하는 이 공유 공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와서 담소도 나누고 지역 문제도 상의하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공유 공간입니다. 네. 상당히 참 예쁩니다. 예. 네. 그리고 커피도 맛있고 커피도 쌉니다. 네. 1,000원 커피입니다. 말씀드리죠. 1,000원입니다. 커피 맛도 아주 좋고 많이 좀 근처에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애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제가 여담으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의원님이 지금 정치가의 길을 지금 걷고 계시잖아요. 의원님은 어릴 적에도 이 정치가의 꿈을 가지고 계셨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도. 어릴 적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과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요. 국민학교 때부터 그때 보면은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꿈이 뭐냐 그런 걸 이제 적어내는 저희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때는 정치인 이렇게 꿈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막연히 그때는 뚜렷한 꿈이 없었는데도 적어내야 되니까 대학 교수 이렇게 적어냈었는데 제가 이 대전시 유성구 구죽동이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3, 4, 5학년을 전주에서 다녔어요. 삼성 계열사인 전주제지에 잠깐 근무를 하셔서 그때 기억이 지금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아버지 손을 잡고 전주에 가면 덕진공원이 있어요. 유명한.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때 40대 기술원을 내걸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덕진공원에 와서 유세하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 그러고 그냥 그때는 지금 기억에 막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시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좀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에 그 전주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그 이철승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그 아주 또 야당의 거물고 투사 아닙니까? 근데 당선되고 나서 지금 생각하니까 봉고차, 아니 봉고차가 아니죠. 1톤 트럭. 거기에 이제 타고 이제 당선 사례를 손흔들며 다니고 할 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길거리 가서 이 박수 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이제 뭐 학창 시절에는 정치적인 그 꿈을 그렇게 뭐 막 그 갈구하거나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 좀 그 정치 이쪽에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정치가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남들의 어떤 그 큰 동기가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소실적의 꿈과 뭐 아니면 포부나 이런 거는 성장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은 그 우리 저 조원희 시의원님을 정치가로서 인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어떤 동기나 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4선 국회의원이시고 전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이제 만나면서부터 직접적인 이제 정치에 이제 발을 들여놓게 됐고요. 이제 정당 활동은 제가 2004년도에 이제 그 당시 열린우리당에 이제 정식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했는데 그 입당의 계기는 물론 제 사상과 코드 이것도 이제 열린우리당, 민주당이 이제 그런 코드가 맞아서도이지만 그 당시 이제 선병열 선배 때문에 이제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했죠. 2004년도에.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뭐 한눈 팔지 않고 이 한 당에만 계속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 지역에는 지역 정당이 또 상당히 또 활성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출마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뭐 그런 당에 이 사상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런 당에 가서 당선을 위해서 출마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 당에 있다가 이상민 의원을 만나면서부터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건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발을 들여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6년 그 2016년 10월달에 우리나라가 소위 얘기하는 국정농단, 그 저희들은 이제 사태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촛불혁명이 야기가 됐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정치 역사에 새로운 큰 획을 그으는 아주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촛불혁명과 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국가적인 큰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다른 내용의 얘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씩 흘러나옵니다.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16년과 2017년을 통해서 적폐청산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신 분 중에 한 분이 또 조원희 의원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원희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 적폐청산의 그 당위성, 그 당위성은 무엇인지 이 기회를 빌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촛불혁명 정말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위대한 국민이고요. 정말 대전 그 둔산동 거리에서 또 광화문 거리에서 저도 같이 그 많은 시민들과
많은 국민들 사이에서 저도 촛불을 들고 같이 외쳤습니다마는 이 적폐청산 이것은 뭐 다른 이견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뭐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뭐 쌓을 적자, 패단, 패자, 패단이 쌓여 있는 것. 그리고 이 적폐청산은 용어만 바뀌었지 많은 정부에서 출범 초기에는 다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뭐 개혁이란 이름으로도 표현했었고, 뭐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표현도 했었고, 또 이랬는데, 뭐 부정부패, 부조리,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바꾸기 위해서 정권 교체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되고, 누구나 다 같이 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득권, 잘못된 기득권 세력, 또 잘못된 부정부패, 부조리, 잘못된 관행은 적폐청산 이름을 비리든 아니면 뭐 정의사회 구현이든 뭐 개혁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이건 해야 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우리 시민들, 그 시민혁명이 그런 거 하라고 잘못된 부분 그래서 촛불 들은 거고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거는 뭐 정권 차원에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당연히 해야 될 그 국정 과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적폐의 대상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예. 이제 바꿀 건 바꿔야 되고 새로운 거는 우리가 또 창조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조 의원이 부의장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한 시민께서 꼭 이 말씀을 한번 여쭤봐 달라고.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아니라서 네. 갑자기 좀 드리게 됐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저 사실은 지금 대전광역시장 자리가 사실 공석이에요. 네. 예, 공석인데 이런 분이 좀 시장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제 시의원 되시고 또 부의장님 되시고 시의회에 계시니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 그렇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우리 시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네. 대전광역시 네. 이 150만 인구 150만의 거대 도시입니다. 네.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시장님이 과연 이제 어떤 분이 좀 이런 분이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을? 예. 먼저 우리 권선택 시장님이 낙마한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전 권 시장님을 뵈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네. 아주 좋으시고 양반이시고 또 뭐 행정의 달인이라고 할 정도로 업무도 해박하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를 수석 합격하고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시장이 공석인 고리된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뭐 내년 6월 13일이면 이제 새로운 시장을 뽑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덕목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좀 지역 행사, 선출직이 한계일 수도 있는데 네. 지역 행사를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시간에 중앙정부에 가서 장 차관 만나고 국장들 만나고 그래서 우리 지역 예산 따오고 현안 문제 해결하고 또 국회의원들 만나고 또 세계 유수의 대기업 회장들을 만나고 사장들을 만나고 또 국내 기업들 사장들을 만나고 그런 이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네. 그래서 중앙에 잘 통하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국가가 중심이 아니고 각 도시들이 중심입니다.
그 대전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중앙과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그러면서 지금 대전에 많은 현안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또 아니면 시민단체와 갈등을 겪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소신을 가지고 공익 우선으로 어떤 것이 공익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이 잣대를 가지고 아주 소신 있고 이 추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고, 또 지금까지 대전시정은 뭐 행정가 출신들이, 관료들이 시장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이 이번에는 좀 관료가 아닌 네. 뭐 사업가 출신이나 아니면 정치인이 한번 네. 해서 좀 뭔가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우리 또 일반 시민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예. 차기 대전시장의 이력과 예. 우리 또 조은희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거의 일맥상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주변의 여론이 네. 그런 여론이 네, 많은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조 의원님. 네. 사실은 지금까지 뭐 딱딱한 얘기만 네, 말씀드렸는데 좀 집안 얘기 좀 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시죠? 네. 뭐 집에 부인하고요. 네. 부인이 있습니다. 네, 네. 네, 부인. 네. 네. 그리고 딸만 둘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들은 아들 없습니다. 무슨 딸 부잣집 하면은 모든 걸 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유. 네, 네. 어떻게 그 가족끼리 여행을 다니실 그 기회가 있으신가요? 바쁘셔서. 거의 없고요. 네. 지금 뭐 가정 얘기를 하면 제가 정말 할 말이 별로 없고요. 네. 이 가정에서는 제 본인 자신이 적폐 대상입니다. 적폐세요 가정에서. 가정에서는 적폐예요. 예, 작년이죠. 작년에 벌써 제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네. 이 30주년 기념으로 정말 돌아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한번 부인하고 이제 둘이 이제 동유럽 한번 네. 갔다 오고 네. 뭐 그러고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가족끼리 그러니까 이제 다니고 뭐 이런 것은 거의 없었어요. 네, 동유럽 다녀오실 때 개인 돈으로 다녀오신 거죠? 당연하죠. 네. 아니 그거는 제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개인 돈으로 다녀오셨다 이거죠. 개인 돈으로 네, 네. 보험 들어갔던 거 해약해가지고 네. 그러셨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정치가와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집의 어떤 대들보로서 네, 가장으로서 하시는 일과 네. 솔직히 어떤 것이 더 어려우세요? 뭐 저는 이 둘 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이제 집사람도 밖에 나가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답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 내조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네. 이런 얘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네. 내조하는 거 별로 없어요. 내조하는 거 없는데 단지 하나 제가 뭐 새벽 1시에 들어가건 2시에 들어가건 또 한 달이면 집에서 저녁 먹는 시간이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것도 있을까 말까입니까? 예. 그런데도 네. 그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한마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게 최고의 내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정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가정이 훨씬 더 어려울 텐데 뭐 그런 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치를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본인이 막 뭐 저를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나서고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애들 키우고 또 저한테 뭐 타치하지 않고 그러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부분은 저 이제 높은 곳에 계신 네. 큰 빽이 있는 그 이 청지기 교회 이제 권사인데요. 와서 이제 그 교회 와서 이제 신앙으로 또 네. 그 채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제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네.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군대를 갔다 왔느냐. 아, 예. 네. 예. 왜 그러냐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워낙 돼서 네. 제가 이거는 뭐 꼭 여쭤봅니다. 예. 네. 다녀오셨어요? 아, 근데 확실히 갔다 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춥고 눈이 내리면 지금도 남들은 뭐 군대 갔다 온 방향으로는 소변도 안 본다고 그러는데 네. 저는 뭐 제가 장교라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 화천 15사단에서 그 춥다는. 그 춥다는 그 15사단 별명이 냉장고 사단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기온 내려가면 꼭 나오는 것이 접근산 네. 몇 도, 대성산 몇 도, 화학산 몇 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그 세 개 산이 다 거기 15사단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몇 도까지 내려갑니까?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뻥 많이 치는데 소변 넣으면은 소변이 뭐 쫙 뭐 네. 그냥 고드름처럼 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실제로 그 철책 최전방 철책에서 눈에다 소변을 한번 넣어 보니까 잠시 후에 그게 얼음으로 어는 것까지는 봤어요. 이야. 그래서 체감 온도로 따지면 뭐 근 25도 30도 내려갈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거기가 냉장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장교 유배지라고도 하고 사단에 그 면소재지가 없는 데가 리가 있는 데가 그 15사단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화천, 철원 그 경계에 있는데 화천에 산천어 축제하고 네. 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화천이 굉장히 좀 가보고 싶고 네. 그립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결혼 30주년도 얘기했는데 임간 30주년을 뭐 누가 축하해 주는 건 아니고 제가 스스로 네. 그래서 그 전방을 다시 갔었어요. 네. 1박 2일로 네. 그래서 한 바퀴 좀 돌고 네. 오고 그랬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네. 글쎄, 이런 말씀을 정치가한테 묻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조원희 부회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네. 묻고 싶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제가 처한 위치에서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면 이제 의례적으로 네. 너무 상투적이라고 예, 예, 예.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뭐 이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의원을 해보니까 의원은 또 의원대로 단체당은 단체장대로 매력과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의원은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이제 조례를 만든다든지 네. 또 행정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또 예산 심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의원은 보니까 입만 가지고 얘기만 하면 지적만 하면 이제 되는 것 같고요. 그 대신 단체장은 이제 인사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본인이 의도하는 것을 직접 한번 실행을 할 수 있는 아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회가 된다면 이제 한번 이 의원은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단체장으로서 또 정말 한번 제가 구상하는 그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문제는 뭐 제가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뭐 가깝게는 제가 모시고 있는 네. 이상민 우리 국회의원하고도 상의를 드려야 되고 네. 우리 또 지역 주민들 또 구민들이 뭐 뒤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밀었을 때 밀려서 나가야지 네.
잡아당기는데 뭐 내가 나간다고 네.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떤 분이 내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018 해라고. 그래서 2018 해에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를 평하기를 그 생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변화무쌍한 것이 이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또 인기 없는 직업 중에 넘버원이 정치가입니다. 아, 인기 없는 직업 중에 인기 없는 직업 중에 그렇습니까? 일반 대중들은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정치가가 추앙을 받고 또 인기가 있는 직업으로 우뚝 섰을 때가 정말 민주주의가 제대로 바로 서는 날이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원희 그 시의장님께서 변함없는 정치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며칠 안 있으면 2018년도예요. 네, 아마 이 방송이 2018년 초에 아마 방영이 될 거라고 저 생각이 드는데 미리 새해 인사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원희 부의장님의 그 새해 인사를 들으면서 네. 네,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새해 인사하기 전에 정치인이 인기 없는 직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뭐 어떤 통계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지금 교회이지 않습니까? 목사라는 그 직업이 그 자료에 의하면 그 이발사 다음에 목사라고 그러는데 목사 직종 다음에 그 다음에 정치인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시민들 또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함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는 그런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 연말이고 날씨도 춥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우리 시민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건강 관리를 좀 잘못해서 제가 뭐 이상민 의원님하고 같이 다녀서 이 목소리까지 그렇게 이상민 의원처럼 변한 게 아니고 좀 최근에 좀 무리를 했더니 좀 목감기가 있어서 이 목소리가 좀 이렇게 허스키합니다. 평상시에는 목소리 이렇게 허스키하지 않습니다. 아주 맑고 좋습니다.